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 만에 양자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정상 간 직접 회담은 불발됐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글로벌 방위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금호공대 진재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푸시를 해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좀 무산이 돼버린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젤렌스키는 협상을 하면 정권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협상 자체를 일단 우크라이나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국회에서 협상을 주장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계엄 상태니까 뭐 젤렌스키가 법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협상을 뭐 법을 핑계를 댈 수는 없고 협상을 그동안 피해왔다 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왜 협상이 성사됐는가 하니까 이제 퍼급이라고 프랑스, UK 그리고 독일, 폴란드 이 네 나라가 젤렌스키 합쳐가지고 이제 30일 휴전을 최후 통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고 있는 나라가 뭐 최후 통첩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이제 압력을 같이 넣으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그런 협상을 하겠다 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가 이스탄불로 가는 거였어요. 이스탄불은 2022년 3, 4월에 협상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거기서 협상이 거의 다 완료됐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와가지고 협상을 말리고 전쟁을 해라 해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으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이제 그 카드를 내밀었는데 일단 최후 통첩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야기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푸틴이 직접 나올 것처럼 뭐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푸틴은 트럼프의 체면을 생각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양측 조건이 너무 벌어져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 몇 달을 만나더라도 사실 좁히기가 힘든 게 일단은 뭐 협상 단들이 한 90분 정도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90분이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되던데 뭐 소개하고 회의록 읽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그냥 형식상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사이도 전화 통화만 2시간씩 하고 뭐 어디 사우디나 뭐 이스탄불에서 만날 때도 보통 4시간, 9시간 이렇게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무선의 협상이 90분이라는 것은 안 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언론도 있고 하니까 체면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협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랑 푸틴이랑은 그러면 아주 친한 거네요. 그 체면을 봐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정도로 친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친한 것보다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트럼프가 유일하게 이때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때는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 협상을 해야 되는 외교 담당관인 국무장관이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무런 접촉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대안들보다는 좀 나은 건데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협상은 이어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좀 낫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푸틴하고 트럼프 통화한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중재 역할을 교황청에 넘겼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교환 큰 역할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중재에 누가 중재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본인이 다른.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이제 지금. 그것도 위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거든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대리전이 아니고 직접 전쟁이라고 3월 말에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게 바이든의 전쟁이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자기가 대통령이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자기가 이걸 자꾸 중재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중재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은 전쟁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위성이 120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백본 통신망이 스타링크예요. 그냥 쉽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못 얻어가지고 이제 못 끝내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게 그 네오콘들이나 글로벌리스트 출신이 원체 참여가 많아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해서 그 머뭇거리고 있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아직 딱히 명분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상 뭐 30일 휴전하자 이거 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거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틴의 논조는 그겁니다. 계속 협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그 협상의 목표가 뭔가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래야지 쉬는 것은 안 된다. 휴전은 아니다. 그 미인스크 투 협정을 하면서 속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3월달에 특히 앙카라에서 네. 앙카라 그 커뮤니케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까지 그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협상이 다 돼가지고 사인해서 거의 비준 상태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에서는 루안스크하고 그 도네츠크에 대해서 이것을 영토를 뭐 우리가 가지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러시아에서는 주민자치 투표를 하고 미인스크 투 협정대로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 러시아계 사람들을 자꾸 학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권을 보장해라. 이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때 영토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제 2022년 9월에 이 4개 주를 선언을 했죠. 자기 영토로. 그래 이걸 영토를 내가 관리해야만이 된다. 저 사람들한테 협상해봐야 이 말 또 안 듣고 또 인종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요, 뭐 여하튼 러시아인 언어를 쓰는 사람 언어를 못 쓰게 했고 여러 가지 약간 핍박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저 색깔 그림 나오듯이 예.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영토를 딱 뉴스만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영토를 내놔라 예. 이렇게 들렸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영토를 내놔라가 아니라 네. 러시아인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예, 처음에 그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들어갈 때도 나토나 이런 조건이 아니었고요. 그 R2P라 해서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종 학살이나 뭐 인종 청소나 여러 가지 이제 잔악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기 국가가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국에서 그걸 보호를 하도록 장려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국제사회가 나선다. 이게 이제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조약이에요. 그게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2007년도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90년대 르완다나 코소보나 이런 데서 학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 조건을 가지고 유엔 헌장 51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자꾸 이제 그 인종에 대해서 그걸 하니까 그동안에 한 14,000명을 죽였거든요. 민간인을.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OSC에서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은 자기가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완전히 그 보도 통제도 하고 이제 이게 침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제 제가 뭐 푸틴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소 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정확하게 이제 정전을 하기로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정확히는? 요거는 이제 나토 가입 못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제 네오나치라고 규정을 해요. 이 전쟁을 하면서 2가지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이걸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 디밀리타리제이션, 그러니까 그리고 디나치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오나치들이 계속 인종적으로 공격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포츠담 회담에 나오는 4가지 문건 중에 4D 중에 2D입니다. 그러니까
포토잠에 대해서 나치를 처리할 때 디나치피케이션, 디밀리터리제이션,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는 사람은 푸틴 이야기가 맞는 거고 네. 러시아 쪽이 그냥 굉장히 그 약속인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뭔가 이제 러시아 압박 수단으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쪽인가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체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아무 카드가 없거든요. 아무 카드가 없어요. 예, 이 전쟁 자체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한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전쟁에서 지게 만들겠다는 게 전쟁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제 국내 그 반전 여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푸틴에 대한 어쨌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죠.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부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몇십 개 주로 나눠서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그 전쟁 계획이고 그게 미국의 정책 보고서로서 나와 있어요. 예. 전쟁 전에 2019년도에 랜드 보고서로 그 사항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트럼프가 밀어서 종전이 됐다라고 예. 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지금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자국 국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나토도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K방산도 되게 유행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막 급등을 했다가 조정은 계속 바꾸는 있지만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국 국방이 가능한가요? 유럽들이? 예, 드디어 이제 머니쇼니까 그쪽이군요. 머니쇼니까. 저는 지형학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전쟁 자체는 그 2030년 정도의 전쟁을 크게 할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가 지금 유로 특히 EU에서는 8천억 유로를 투자해서 한다 그러고 독일은 그 사이 1조 5천억 유로를 투자해 가지고 군비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전쟁하면서 이제 독일이 경제가 망해가지고 특히 폭스바겐 자동차 같은 회사는 거의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공장 뜯어서 옮기고 그러죠. 벤츠도 옮기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데서는 그러면 내가 군수품을 만들어라 멀츠가 이야기하니까 좋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는 계속 많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군비를 늘리려고 압박을 한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피터 헥세스가 와가지고 5%씩 해라 주장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 물량이 늘어나면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미국 방산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다 못하니까 그 메이저들끼리 라인메탈이나 이런데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끼리 그 물량을 나눠 먹어요. 지금 벌써 8천억 유로가 나와가지고 폴란드 같은 데서 항의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대부분 이제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자기가 다 하든지 일부를 통제해가지고 하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끼어들려면 상당히 구도가 좀 나쁘죠. 그런데 다만 이제 빨리 이렇게 무기를 조달하려 보면 제때 낚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틈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군비를 유럽에서 늘리겠다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납기를 잘 맞추는 것. 그게 좋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약간 우월감 이런 게 있고 자기 네. 그 자국 그 방산 회사들을 그 동안에 한 30년 동안 너무 죽였거든요. 그걸 살리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이제 군이 이번에 전쟁하면서 다 비워버렸으니까 많이 모자란 걸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급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지만 우리를 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우리한테 기회가 좀 있다고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앞서 교수님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사실 맘만 먹으면 미국이
예. 24시간 안에 종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명분도 없고 뭐 예.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럼 개인적인 뷰로 봤을 때 이 종전이 언제쯤 될까요? 저는 이게 종전보다 그러니까 이 종전 협상을 계속 이제 1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그랬습니다. 협상 2, 3년 가고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난다 이런 정도로 제가 과장해서 표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질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쪽은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면피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 그래서 뭐 트럼프가 전화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푸틴이 유일하게 트럼프한테는 나이스하게 이야기해요. 네. 아주 공손하게 뭐 그럼 단순히 그냥 쇼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외교적인 선을 끊어버리면 이제 외교는 아,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쟁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는 끊기 싫으니까 뭐 30일 휴전하자니 얘가 석 달 전부터 했는데 그래 좋은 이야기인데 자세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러시아 입장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 전쟁 자체가 네. 거의 전범 수준의 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옛날에 젤렌스키 뭐 영상 회의도 하고 부인도 오고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 내러티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민주주의 국가인 뭐 우크라이나가 독재자 푸틴이 뭐 구소련의 영광을 위해서 뭐 침략한다 이런 내러티브를 했는데 그건 뭐 거의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이고 정부고 다 나서서 했죠.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줄 서 있는데 뭐 그거 안 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로 봐서 비슷하게 북한이 있어서 중국이랑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중간에 두고 러시아랑 이제 띄워놓고 있었던 이제 완충지대 이런 쪽처럼 보였다가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이제 군비를 증강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실제로 이 전쟁을 멈추는 게 트럼프 혼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해서 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럽 수장들이나 이런 쪽이랑 연동이 다 돼서 뭔가 동의가 돼야만 종전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서 그리고 빨리 끝나려면 결국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마음먹으면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관계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군사력이 거의 미국이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빠지면은 미국에 키올 위성 120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일의 위성, 영국의 위성, 프랑스의 위성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합체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보 자체가 10분의 1로 늦어지는 거고 능력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없애면은 이제 전부 다 전화 없이 아날로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이제 전쟁을 계속 하면서 미국이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줬거든요. 선두에 있었어. 미국이 안 했으면 우리가 따라갔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 하자 그러면 차일피일 밀었겠죠. 그런데 미국이 했으니까 따라갔는데 이제 대통령은 바뀌지. 자기도 바이든이 했던 국채를 이어받은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개인으로서는 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뭔가 핑계를 찾아야 되니까 면피하고 빠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복잡한 상황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죽을 똥 살 똥 싸우고 있는데 지금 경제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게 약간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전쟁에 빠지고 싶은데 좀 좋게 빠지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